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14%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53% 나란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이제 3,200 정도라는 이 저항값을 두고 오늘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분위기, 어떤 연말의 분위기나 연초에 이런 급등했던 분위기에 비하면 물론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 최근에 뭐 이제 조금 뭐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오르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 상승에 대비했을 때 조금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으로 어찌됐건 조정이 필요한데,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기간 조정으로 좀 빼면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여기서 물론 바로 가면 뭐 단기 매매한 사람들 입장에선 좋겠지만, 이 추세의 중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또 한 번의 질 좋은 상승을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코스닥도 오늘 뭐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주식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뭔가 좀 IT 버블 때문에 생겨났던 어떤 좀 비이성적인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 이제 990포인트 전고점을 이제 돌파시켜 놓고 살짝 이제 어떤 그 지지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또 뭐 이제 1000포인트 넘으면서 막 과열 구간, 비이성적인 구간으로 가면서 막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지금처럼 가주는 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좋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장 초반에 LG노텍이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거기다가 1분기는 더 좋을 것, 한 2,100억 정도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폰 12 수혜 기대감, 거기다가 지금 전장사업 자율주행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슈팅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LG 노텍 덕분에 조금 그동안 굉장히 어떤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부분이 휴대폰 부품주 쪽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LG 노텍 어떤 좋은 분위기를 딛고 오늘 상승이 같이 좀 나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휴대폰 부품주인 BH도 오늘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7% 가까이 좀 올랐었고, 세경 하이테크도 뭐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주 관련해서는 딱히 지금 뭐 LG 노텍 말고는 호재라고 할 만한 부분이 좀 없었는데, 지리한 이 바닥권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저도 이제 휴대폰 부품주 관련해서 눈여겨 좀 보고 있었고요. 특히 BH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하면서 참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렴인 것 같아요. 수렴의 끝 구간에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다. 그래서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제 BH를 요땐가 아무튼 사가지고요. 오늘 양봉이 뜨길래 얘도 뭐 조금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은 녀석이라서 25,000원 돌파나 이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해주면 한번 시원하게 흐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5,000원 돌파 정도를 좀 끌고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오전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분봉 흐름을 보면서 1000포인트를 지지 못하고 깨길래 조금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는 저는 그냥 뭐 먹고 줄 때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를 하기 때문에, BH가 종목도 오늘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LG노텍을 좀 보고,
LG노텍도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요때를 참 주목을 좀 했었으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윗꼬리 쭉 달고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가 쭉 달면서 밀렸는데, 이 윗꼬리를 스물스물 이렇게 이제 채워가면서 요 윗꼬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어떤 요 박스권 구간에서 요렇게 이제 주가의 레벨업이 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도 21만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확 뛰어넘어 버렸죠. 갭 띄우고. 얘는 아마 이때랑 비슷한 어떤 주가의 흐름을 앞으로 또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점점 이렇게 채워가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주는.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도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와졌어요. 이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이번 어떤 코로나 폭락 이후의 상승장에서 굉장히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은 항상 덜 오른 종목들, 새로운 섹터들을 끌어올리는 걸 좋아하죠. 이 메이저 세력들은 개인이 많이 붙어 있고 이미 많이 오르는 것들은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바닥에 있는 거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 한번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KH바텍 또 뭐 휴대폰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얘는 되게 흐름이 좀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같이 양봉 하나 뽑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삼성 인텔 반도체 뉴스도 있었고 삼성 테슬라 반도체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뭐 지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뉴스는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정점을 좀 찍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어찌됐건 최근에 그 애플이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애플카를 개발하면서 지금 TSMC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테슬라도 이때다 싶어서 그런지 아무튼 삼성이랑 손을 잡는 굉장히 발빠른 어떤 비즈니스적인 면모를 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SFA 반도체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요렇게 어제 방송에서 이 뉴스가 충분히 상한가를 가지고도 남을 만한 뉴스인데 한 11% 정도밖에 어제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뉴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뭐 상한가를 가도 무리가 없는, 가고도 남을 그런 뉴스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올라서, 이제 SFA 반도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뭐 이제 테마적인 느낌보다는 흐름을 가지고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흐름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니셈 같이 이런 흐름으로 뭐 20% 30%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했고요. 최근에 뭐 이제 뭐 대형주들도 곧잘 20% 이상 뭐 상한가 보내버리는 판국에,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하나마이크론도 뭐 거의 상한가 가기 전까지 장대 양봉 나왔었고,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오늘 SFA 반도체까지. 뭐 요즘 시장은 정말 뉴스만 좋으면 종목에 무겁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말 곧잘 장대 양봉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로 뭐 IA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그네틱스는 상한가 가고 오늘도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오늘 터치했었죠. 갔다가 풀렸었죠. 상한가 갔다가 풀렸었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조금 이제 덜 실려가지고 상한가를 이제 들어간 시간대로만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1등주 2등주이긴 하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프로텍이 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00억 209억이고 얘는 485억이라서
어떤 그 주도주는 당연히 그러니까 주도주 대장주의 느낌은 SFA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당연히 저라면 SFA 반도체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PC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재료,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A는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흐름 흘러가는 걸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끼로만 따지면 지금으로서는 시그네틱스가 끼가 가장 좋지 않나? 일단은 좀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많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 매매를 하실 때 좀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조금 조심하시면서 타점 자체를 어떤 이 변동성의 폭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애들은 예를 들어 내가 눌림을 할 때도 막 여기서 샀는데 2%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하고 또 3%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변동폭이 큰 애들, 특히 오늘 거의 뭐 이제 투상 정도의 변동폭이 생긴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애들은 그만큼 내가 분할 매수를 할 때도 크게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이제 추구하는 수익도 변동성이 큰 만큼 뭐 2, 3% 평소에 3, 4% 먹었다면 이런 종목들은 뭐 한 5% 이상, 10% 이상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종목 내가 매매하러 들어갔는데 뭐 먹을 땐 2%, 3% 익절하고 손절할 때는 막 10%, 20%씩 물려서 손절하고 이러면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또 시그네틱스는 끼는 좋지만 그만큼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게임주들이 좋았잖아요. 시진핑 방한 기대감도 있었고, 텐센트가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을 뭔가 좀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것도 제가 뉴스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 흥행 기대감으로 좀 갔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룽투코리아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텐센트 뭐 이제 국내 게임사 인수 그 뉴스가 좀 반영이 된 오늘 급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텐센트가 국내 게임사 중에 액트5라고 있습니다. 액트5의 최대 주주가 좀 되어졌고요. 지금 액트5가 룽투코리아랑 IP 제휴를 맺고 열혈강호 M을 이제 개발을 했던 전력이 있어서, 이 IP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고요. 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일단 뭐 급등이 나왔는데, 뭐 룽투코리아 이런 종목들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하면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분히 정말 딱 시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적이 얘는 정말 잘 없습니다. 아주 뭐 오래전에 뭐 이제 이랬던 적은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항상 이런 모습들, 윗꼬리 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이때도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들, 뭐 이때는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일단 6,000원 정도의 어떤 저항대를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맞고 일단 한번 떨어진 거고, 뭐 요렇게 좀 눌려 있다가 스물스물 이 6,000원을 재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밀리면 얘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매물대에서 매물대를 한 번 정도 뚫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말 강한 뉴스,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애라면 당연히 매물 다 뚫어내고 이렇게 상한가를 가겠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뚝 뚫어주는 윗꼬리 달린 캔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흐름이 중요해요. 이 윗꼬리를 채워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는지, 룽투코리아도 이제 윗꼬리 채우는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도 현대바이오랑 대용제약, 얘네들 어제 제가
곧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좀 특히 현대바이오가 반등이 나왔죠. 음, 어제 다뤄드렸거든요. 현대바이오도 얘는 요 정도 가격대를 좀 깨지 않고 요 안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뭐 21선 한번 돌파시키는 봉 나온 다음에 요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흐름, 정확히 제가 이렇게 어제 좀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21선 살짝 뚫어놓는 캔들 하나 나와야 되고, 이러고 나서 또 이제 한 며칠 정도 21선 위에 안착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도 어찌됐건 이 46,000, 47,000원 정도 라인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냥 좀 흘러가다가 이렇게 뿅 하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녹십자 그룹주들이 좀 강했죠. 사실 가장 최근에는 녹십자 랩셀이 대장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 제가 얘도 요날 방송에서 다뤄드렸었거든요. 여기서 21선을 또 한번 안착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기대감은 남아있고, 이렇게 상방으로 다시 좀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차트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녹십자 랩셀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녹십자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고가가 16% 정도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녹십자 그룹주 애들도 보면은 녹십자 갔다가 녹십자 랩셀 갔다가 또 녹십자 뭐 MS 갔다가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녹십자 홀딩스도 조금 가는 것 같던데, 얘네들 좀 놓고 같이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십자 얘네들은 워낙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막 대장이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그냥 계속 어떤 그 진행되는 흐름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이고, 언제 어떤 뉴스로 인해서 폭발적인 흐름이 나올지 모릅니다.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제 뉴스가 언젠가 이제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동반이 되면은 3만원을 뚫어내는 흐름이 아마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위탁 생산을 어디서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흐름이 형성이 될 때 충분히 좀 매매하고 뭐 수익을 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삼성전자를 좀 빼먹었네요. 삼성전자는 그냥 뭐 한 요정도 박스권 안에서 그냥 뭐 지수랑 거의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정도 박스권 안에서 그냥 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힘을 좀 응축하는 과정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이제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테마주하고 가릴 게 없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주식이 30% 정도를 내가 이제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 되게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초보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30%를 오르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겪으면 생각보다 뭐 10% 오르고 3% 조정받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30%를 가는 경우보다는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10년에 딱 1년 오른다.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렇게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 차에 오를지 뭐 5년 차에 오를지 9년 차에 오를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중에 언제 이가 10년 중에 오르는 딱 1년 이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결국은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이때 삼성전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힘이 응축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오를 때는 단숨에 오른다. 이 주식이라는 게 내리는 것은 예를 들어 뭐 6개월 동안 이만큼 내리는데 뭐 이걸 다 회복하는 데는 고작 뭐 며칠이면은 충분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르는 것만 6개월 동안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 뭐 원상복귀 되는 데는 또 단 며칠이면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우리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뭔가 이제 마음은 그냥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정직하게 가기는 힘들다. 많이 올랐으면 또 조정도 필요하고요. 더 좋은 상승을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 좀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될 구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